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이 개정안을 보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율 적용 구간도 2천만 원에서 굉장히 확대를 됐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죠. 신도시 일기가 벌써 입주한 지가 3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이 법을 보니까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을 포함한 51개 단지, 51개 곳에 103만 가구가 아마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이 코앞에 왔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집은 언제 어디에 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금주머니 TV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주목해야 할 이슈, 유망한 투자 거주 지역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알기 쉽게 풀어주셨던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함께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진희선 교수님이십니다. 진 교수님께서는 32년간 서울시에 재직하시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진단 오늘 공개합니다. 심 소장님,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내년 부동산 시장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과 같은 약보합 상태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요? 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 물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안정적 하향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소장님하고 좀 말씀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함께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2달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이슈를 좀 다뤘는데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 2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올해는 반등과 고금리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거의 20, 30% 정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반등을 해서 중반부터는 이제 반등의 기미가 컸고요. 그래서 10% 이상 이렇게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90% 이상 기존 최고가를 회복한 데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또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30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요. 최근 이제 10여 년간을 따지고 본다 그러면 기준금리 3.5%도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줄어들고 매수하려고 하는 분도 주춤거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을 좀 먼저 볼게요. 내년 주택 공급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그 신규하고 기존 공급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규 공급은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거의 절벽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이제 10,000세대 조금 넘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에 입주하는 물량하고 비슷한데요. 포항은 아시다시피 서울이 한 20분의 1 정도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서울은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은 30, 40%라고 보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우리 매물이 나오는 게 한 4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8만 건이 넘었다가 조금 줄어서 7만 8천 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제 호가 차이로 인해서 매물이 적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물이 적체되고 늘어난다고 해서 꼭 가격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공급 대책을 한 차례 또 내놨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공급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세 차례 발표했는데요. 작년 8월에 270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또 100만 호 추가로 하겠다. 12만 호 추가로 공급하겠다 했고 3기 신도시도 원래 이제 17만 5천 호였는데 20만 호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세 차례 발표를 해서 뭐 발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재건축 안전지대 통과나 정비구역 뭐 지정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연평균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인허가나 착공은 예년보다 40% 줄었습니다. 준공 물량은 또 50%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LH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많은데 또 동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서울에는 한 7, 8만 호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한 20에서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계속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수급에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분양가 상한제나 의무 실구제재 뭐 이런 과도한 그 규제들은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수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강남 집중 아파트 쏠림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블랙홀 강남 아파트 나라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바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쏠림 현상은 계속될까요? 사실 2000년 전만 해도 강남북에 차이 별로 없었고요. 또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에 주택가격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강남하고 여타 지역하고 두세 배 차이가 나고 또 아파트와 빌라도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재화가 지금 강남으로 쏠리고 있고 또 아파트의 거주성이 뭐 현실적으로 훨씬 낮거든요. 최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21년 10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올 3월 기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소 주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좀 안정세 내지는 하향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봐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3.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5.5%를 유지합니다. 이게 역금리 2% 차이가 거의 뭐 1년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또 전문가들은 오히려 외환위기를 또 걱정하는 전문가도 있죠. 그래서 금리가 좋아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재반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쉽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망적인 소식도 좀 들려온 게 있습니다. 수도권 노후 계획 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초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공포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진 교수님께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회 통과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법은 참 잘 통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이제 우리가 재초 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정안을 보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일 적용 구간도 2천만 원에서 굉장히 확대를 됐고요. 또 부담금 개시 시점도 추진위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상당히 늦춰졌죠. 이렇게 되면 아마 단지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 부담금 자체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죠. 신도시 1기가 벌써 입주한 지가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면 종전에 우리가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던 것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좀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을 보니까 1기 신도시 그 분당 일산을 포함한 51개 단지, 이 51개 곳에 103만 가구가 아마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대상지하고 이 재초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금 좀 들썩이나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게 들썩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대부분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기 신도시가 가장 혜택을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 볼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분당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제 출신이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도 보면 해운대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들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강남 3구도 당연히 재건축 시장에 따르는 혜택이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등을 먼저 한 지역이 어디냐,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이 항상 먼저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송파구에 있는 잠실동에 있는 우리가 속칭 엘리트라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사실은 치고 나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게 재건축 아파트 자체가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남 재건축보다는 실수요들도 많고 대단지인 잠실 쪽이 먼저 움직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옛날처럼 이제 강남 재건축이 먼저 이렇게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분야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책이라는 말하고 규제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공급 활성화하고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규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 어떤 게 있나요? 예, 저는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실 그냥 두 가지만 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주택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이게 2021년 2월 달에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강남의 그 아파트를 로또 당첨이 되면 거의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과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무주택자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좀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데서 좀 과하게, 특히나 지금은 이제 예전 분양가가 지금은 많이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을 지금은 지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전세 사기, 이거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요.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 주택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쪽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은 있긴 하더라도 상당히 극소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거주가 그 적용돼야 될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실거주가 필요 없는데 이제 과도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국회에서 잘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 이건 뭐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그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장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또 연립 쪽은 좀 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저는 좀 상식선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 질문은 좀 제가 좀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공무원으로 현직에 계실 때 이 법이 시행이 된 건데 임대차 3법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집주인으로 세입자 보내고 드릴 때 이게 이 법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거래 가격을 왜곡한다. 집주인 세입자 간에 싸움 붙여서 분쟁만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요. 교수님, 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좀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이런 측면은 좀 없을까요? 아마 경험 측면으로 보면 우리 노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세입자에서 예. 입장에서 요걸 이 시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임대차 3법은 이제 우리가 주요 골자를 보면 원래 임대 기간을 2년에서 2+2년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 한 2년에서 다시 2년을 늘릴 때는 임대료 상한 5%를 지키겠다. 다만 본인이나 뭐 직계 좀비속이 거주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2년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30일 날 이제 본회의 통과하고 8월부터 바로 시행이 됐잖아요. 막상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노 기자님 말씀하신 그 임대인으로서의 어려움, 또 저처럼 임차인으로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 본인이나 뭐 직계 좀비속이 진짜 거주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 그리고 또 그 임차인 임대료를 또 연체했을 때도 이게 해당이 되느냐, 뭐 반려견을 키웠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한 반감이 되는 거잖아요. 2년에 4년 늘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10개 나와야 될 게 5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폭등이 오히려 더 부추겨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이후가 되는 2년 후인 2022년 8월이 되면 아마 전세 대란이 정말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막상 2022년 8월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거꾸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진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좀 꺼지는 시기여서 그 붕괴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연착륙이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우리 노 기자님이나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게 연착륙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외 같은 경우도 사실 임대 기간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각 나라마다 또 문화별 특성에 따라서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거 유사 사례, 우리나라 유사 사례를 보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89년에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두 번도 굉장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때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이루어졌죠. 사실 이러한 그 제도의 개선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또 안정되다 보면 국민이나 정치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득하게 3번 다 굉장히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 이 연착륙이 어느 정도 된 만큼 좀 문제점 현장에서 개선하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이면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뭐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뭐 좀 저조하죠. 근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 숨통 트이게 해줬다 이런 반응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내년엔 좀 이런 점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점이 있으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를 보면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보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가격이 내리면 완화합니다. 대부분 정부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고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주춤하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좀 안정화됐다. 아마 이런 공감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3차례에 대해서 크게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정을 챙기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이제 국토부나 LH 또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주기로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막 폭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가 예전에 하루 동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오히려 부채를 준비하고 여름에는 화로를 준비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는 어떠한 매뉴얼을 쓰고 하락했을 때는 어떠한 매뉴얼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을 진영이나 정치 논리로 추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정부에서 우리 공급대로 추진이 되도록 잘 챙기고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는 건지 이러한 하나의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